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온라인 교육 3주차 이번 주는 지난주 뼈대 계통에 이어서 근육 계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계통은 근육의 모양,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죠. 이 근육들 중에 좀 두드러진 기능을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알아둬야 하는 좀 유명한 근육들의 의학 용어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할 때 어떤 근육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기전을 갖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육 계통의 구조입니다. 근육 계통은 크게 가로무늬 근육과 밑무늬 근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뒷장 그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밑무늬 근육이고 이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두 가지는 가로무늬 근육이에요. 가로무늬를 하면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세로로 보이지만 근육을 이렇게 가로를 횡단하는 쪽쪽쪽쪽쪽 이렇게 회색의 가로줄이 있죠. 가로선, 횡선, 트랜스버스 라인이라고 하죠. 이 가로선, 횡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로무늬 근육, 그리고 가로선, 횡선이 없는 건 밑무늬 근육,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만 봤을 때 어떤 근육이 더 쫀쫀하게 활동을 잘할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띠로 짝짝짝짝 묶어놓은 친구들이 더 이렇게 활동을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 밑무늬 근육은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밑무늬 근육은 주로 우리 이렇게 내장기관, 소화기계 이런 곳을 관장하는 그런 이제 근육이고요. 뼈대 근육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근육들이죠. 그리고 심장 근육은 이렇게 팡팡 뛰는 심장이고요. 그래서 밑무늬 근육은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에요. 자율신경계라고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배울 텐데 어떤 뇌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우리가 긴장하면 막 소화 잘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자율신경계의 반응인데 긴장했을 때 이제 위가 막 이렇게 움츠러든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었을 때 열심히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밑무늬 근육은 움직이지 나 오늘 좀 위장 운동 좀 해볼까?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위장 운동 내가 스스로 막 위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무늬 근육은 불수의근입니다. 네, 내장기관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뼈대 근육은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죠. 나 굽히고 싶어 하면 이렇게 굽히고 펴고 싶어 하면 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심장 근육도 페이스메이커라는 자체 조절 장치에 의해서 쿵떡쿵떡 뛰는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근육들이고 이런 횡선이 있어서 더 좀 운동력을 강화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근육의 기본 구조입니다. 근육이 어떻게 생겼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근육도 그것처럼 머리, 몸통, 꼬리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한번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뼈와 근육이 닿는 부분을 기시, 오리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와 근육이 닿아 있는 부분을 정지, 인설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하얀 띠, 우리 도가니탕 먹으면 하얀색 쫀득쫀득한 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건, 인대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줄, 텐던이고요. 텐던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것, 텐던 있고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물고기처럼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맨 윗부분을 근두, 헤드, 가운데 부분을 근복, 벨리, 벨리 댄스 할 때 이렇게 막 허리를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 부분을 벨리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근미, 꼬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 이제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게 텐던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요. 이렇게 뼈에 근육이 붙을 때 기시 부위가 2개인지 3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근육의 이름이 달라진다 라는 거를 확인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기시 부위에 지금 이 근육은 2개로 붙어 있죠. 그죠? 2개. 2개 붙어 있는 근육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이두박근입니다. 그러면 삼두박근은 뭐예요? 삼두박근은 바로 이 기시 부위 오리진에 3개의 건이 붙어 있는 거죠. 너무 쉽죠, 그죠, 여러분? 이두박근, 삼두박근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근육 계통의 구성입니다. 이제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한번 보는 거죠. 근육은 크게 몸통 근육, 팔다리 근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몸통 근육은 배 쪽,
근육, 뭐 우리 이렇게 복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등 쪽 근육, 등의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등에 이렇게 쭉 곧게 뻗어 있는 근육도 있죠. 그리고 팔다리 근육은 팔 근육, 그리고 다리 뭐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몸에는 되게 다양한 근육들이 겹겹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의 굵직한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은 가로로 있고, 어떤 근육은 세로로 있고, 어떤 근육은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근육은 밖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다양한 에너지로 할 수 있도록 근육이 중심을 잡고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면 근육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하나씩 이제 뜯어볼게요. 머리부터. 자, 머리 근육은 얼굴 근육, 표정 근육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얼굴 근육, muscle of expression이라고 하죠. expression이 표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 근육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 운동하는 기능보다는 뭔가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막 그 수업을 막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호소력 짙은 얼굴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뭐 기쁠 때는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서 웃는다든지, 슬플 때는 눈꼬리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얼굴 근육은 표현 근육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머리 근육 중에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턱에 씹는 기능을 하는 저작근이 있습니다. 마스티케이터리 머슬이죠. 아래턱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좌우로 이렇게 씹는 것, 위아래로 씹고 좌우로 씹고 하는 씹는 운동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 많이 하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막 이렇게 근육이 생기잖아요. 복근 운동 많이 하면 지금 우리가 표현력이 없어서 감춰놔서 그렇지 사실 다 복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얼굴 근육도 내가 동일한 표정을 많이 반복해서 지으면 그 형태로 근육이 고정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나이가 40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40년 동안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길러온 근육이라는 거죠. 이렇게 찡그리는 표정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은 이마 근육, 전두근, 우리 이마 앞쪽 뭐라고 했죠? 프론탈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론탈 본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근육이 전두근, 프론탈 벨리라고 부르는데, 전두근을 이렇게 찡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 이제 이렇게 막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막 주름이 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오징어 같은 거 많이 씹어 먹고 했다. 그럼 여기 턱 근육이 막 이렇게 성장한다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주요 표정 근육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전두근 세로 모양으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찡그리면 이렇게 쫙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눈 둘레근, 안륜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눈 주위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분들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 잘 찾아보고 하잖아요. 뭐 셀프 마사지 이런 것들, 림프를 막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이 근육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순환이 되도록 만져주는 거거든요. 눈 주위를 이렇게 뭐 돌린다든지,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문지르고 턱 위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쓸어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근육 방향이죠. 쓸어 올리고 눈 주위 돌리고, 그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육 사이에 어떤 쌓인 노폐물들을 배출해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그 어떤 마사지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런 다양한 근육들이 표정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얼굴에서 유일하게 씹는 운동을 하는 것이 턱 근육이라고 했죠. 자, 씹기 근육을 담당하는 것은 여기 옆에 측두근, 그리고 깨무는 근육, 교근, 그리고 안쪽 날개근, 가쪽 날개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보톡스 주사를 턱에 많이 맞잖아요. 턱이 이렇게 뭐 사각턱 줄여주는 주사 이렇게 해서 보톡스 보통 뭐 한 3만 원 이 정도 하면 주사를 이렇게 양쪽에 딱딱 맞는데, 그 주사를 맞는 부위가 이 바로 깨물근, 교근 부위입니다. 네, 메세스털 머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사를 꽉 놓으면은 근육이 약간 힘이 무력해지면서 씹는 그런 힘이 약해지고 더 적게 씹다 보니 더 이렇게 턱이 갸름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해요. 네. 자, 우리가 안면은 표정 근육이라고 했죠. 근데 이 표정 근육을 담당하는 것들이 어떤 마비라든지 문제가, 운동신경에 전달에 문제가 생긴다면 얼굴 근육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겠죠. 이 찌그러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안면 마비입니다.
안면마비는 표면에 있는 어떤 근육의 이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뇌에 있는 그 중심 중추기관에서 신경이 뇌로 빠져나온 이유로 어떤 경로의 이상에 의해서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이게 근육이 확 이렇게 수축을 한다든지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분의 모습이 말초성 얼굴 마비 환자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이쪽 반대쪽 정상측이 보시면 입꼬리가 찍 올라가 있고 눈이 감겨 있죠. 이마에도 주름이 있어요. 그리고 마비 측이 되레 편안한 모습이에요. 이쪽이 마비가 됐는데 보통 우리가 마비가 됐다고 하면 이렇게 마비가 된 쪽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마비가 된 쪽은 마비가 되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지고 반면에 상대 반대쪽에 있는 얼굴이 평소에 긴장이 뭐 50이었는데 50대 50으로 긴장을 유지해서 균형을 잡고 있었는데 이 한쪽에서 근육 긴장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0이 된 거죠. 그럼 반대쪽에 50만큼의 힘이 이렇게 딸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부분이 그 힘의 균형을 잃으면서 확 쪼그라들고 마비가 된 부분은 흐르륵 힘없이 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이 사람의 경우 얼굴 신경마비 어느 쪽에 생겼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그죠? 이걸 보면은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렇게 얼굴에 힘이 풀려가지고 눈도 이렇게 뜨고 있고 입도 이쪽이 마비가 돼가지고 입이 제대로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이렇게 흐르고 여러분 치과에서 뭐 이렇게 치료한다고 마취하면은 입에 막 이렇게 감각 무뎌지고 그런 거 있죠. 그런 증상이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고 반대쪽 정상 부위는 이 마비된 쪽이 힘을 잃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 쪼그라든다. 라고 해서 안면신경 마비가 있는 쪽이 늘어지고 마비가 없는 쪽이 수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목 근육입니다. 우리 목 근육은 얼굴,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부위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근으로 되어 있으면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릴 때 이런 것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대표적인 목 근육만 한두 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에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오는 근육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근육이 바로 이 근육이죠. 이렇게 쑥 내려오는 근육. 이 근육의 이름이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한글로는 목빗근이고요. 흉쇄유돌근으로 여러분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교과서를 보시다 보면 한글도 나오고 흉쇄유돌근이라는 한자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그 셋 중에 뭘 외워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선 영어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선 외울 때 영어는 꼭 외우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턱뼈라는 말을 외우는 목빗근 이런 걸 외우시는 게 아니고 하악골, 흉쇄유돌근, 갑상설골근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거든요. 저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 한참 이 의학용어의 한국어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글로 막 어깨 목불근 이런 걸 외우고 그랬어요. 근데 견갑설골근보다 어깨 목불근이 더 외우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를 외웠는데 아무 쓸모없게 됐죠. 사실 사용하지 않죠. 네. 목에서 이렇게 자 세로로 쭉 내려오는 거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 한 가지 봤고요. 자, 뒷부분에도 우리 목을 다 이렇게 잡아주는 뼈들이 있죠. 각각의 목에 있는 이 C스파인이라고 하죠. 경추에서 갈비뼈까지 이렇게 근육들이 쭉쭉쭉쭉쭉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중심을 잡으려고 애쓴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죠? 자,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작업을 엄청 오래 했다든지 굉장히 뭐 이렇게 몸이 힘들다든지 이럴 때 유독 피곤해지는 근육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스트레스 근육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근육이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근긴장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육이 편안한 상태로 있어야 되죠. 근데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근육이 약간 이렇게 긴장한 듯이 수축을 해 있는 상태로 있어서 만졌을 때 굉장히 통증도 있고 운동도 제한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근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이런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척추 기립근, 여기 이제 등 중앙에 쭉 올라가는 근육이죠. 이렉터 스파인 머슬이고요. 이 이렉터리 이렇게 쭉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들, 글루티얼 그룹스, 그리고 승모근 우리 여기 어깨에 이렇게 산처럼 솟아있는 거 승모근이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컴퓨터 많이 하면 여기 너무 아프죠, 여러분? 스트레스 근육인 거죠. 트라페지우스 머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흉쇄 유돌근이 있고요. 그리고 머리 뒤에 옥시피탈 머슬, 후두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대표적인 스트레스 근육이고요. 이제 이 근육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긴장 상태가 왔을 때는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뭐 어깨 결림이라든지 이런 건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가슴의 근육입니다. 가슴 근육들은 대부분 숨 쉬는 거를 도와줘요. 이렇게 숨을 쉴 때 갈비뼈를 확 늘어뜨리고 또 후 내뱉으면 갈비뼈를 훅 줄여주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죠.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흉근이라고 하는 큰 가슴근, 대흉근이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팩토레일스 메이저 머슬이라고 되어 있죠. 메이저 머슬이에요. 큰 가슴근, 대흉근, 위팔을 이렇게 모으거나 바깥쪽으로 뻗는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보조 호흡을 위팔을 모으거나 바깥쪽으로 뻗거나 호흡을 하는데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근육입니다. 자, 이렇게 근육들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죠. 갈비뼈 안에도 근육이 들어있고요. 갈비뼈 밖에도 근육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흉근이죠. 네, 대흉근. 팩토레이스 메이저 머슬. 우리가 이렇게 막 푸시업 같은 거 많이 하면은 대흉근이 뻥 부풀어 오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가로막 횡격막입니다. 저도 교과서에서 처음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몸을 트랜스버스로 이렇게 잘라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로면으로 이렇게 탁탁탁탁 잘라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갈비뼈고요. 여기 이제 우리 몸 중앙에 허리뼈 요추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대동맥, 뭐 대정맥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 맨 마지막 단에 이 횡격막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실험도 아마 했을 텐데 페트병에 풍선 넣어두고 이렇게 위아래로 당기면 풍선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실험 아마 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도 호흡을 도와주는 그 대표적인 근육이죠. 그래서 갈비뼈 아래를 받치고 있으면서 숨을 들이쉬면 아래로 내려가서 폐가 빵 부풀어 오를 자리를 주고 다시 숨을 후 내쉬면 위로 싹 올라가면서 폐가 수축되도록 하는 횡격막. 이름은 다이아프램입니다. 다이아프램. 우리 그 돼지고기집에서 고기 사 먹을 때 갈매기살 있잖아요, 여러분. 갈매기살이 바로 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아니고 횡격막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은 배 근육입니다. 갑자기 제가 없어졌죠, 여러분. 어디 갔을까요? 네. 제가 녹화를 열심히 했는데, 이 비디오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녹화가 잘 안 됐어요. 나중에 팔다리 할 때 제가 다시 나타날 건데 이 배 근육과 팔 상지 부분은 목소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얼굴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목소리로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자, 우리 배 근육의 주요 기능은 몸을 이리저리 돌리는 기능과 배도 역시 몸을 지탱하는 기능, 그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릴 수 있는 운동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근육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우선 첫 번째 나오는 복직근이겠죠. 렉투스 어브도미너스 머슬이고요. 배 중앙에 서서 배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몸을 앞으로 구부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육이죠. 그림을 보시면 우리 몸 중앙에 이렇게 있으면서 가로로 흰 띠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흰 띠 부분이 우리가 왕자를 표현하는 그 왕자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흰 띠를 제외한 빨간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이 흰 띠 부분이 경계를 형성해서 배의 왕자를 보이게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표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근육 렉투스 어브도미너스 머슬 복직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부에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근육은 외복사근이라고 하는 우리 허리의 모습을 만드는 근육이죠. 이렇게 허리를 싹 감싸듯이 하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외복사근이 있습니다. 오블리커스 익스터너스 어브도미니스 머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왜 복사근 아래쪽에 보면 근육은 아닌데 서해인대라는 이 하얀색 띠가 보이시죠? 이 서해인대 단어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보고 갈게요. 인기널 리가먼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해인대와 복벽이 탄탄하게 받쳐줘야지 내장기관이 체외로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내장이 체외로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탈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탈장은 이게 복강 안에 들어있는 장기가 복강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복강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유가 이 인기널 리가먼트라고 하는 서해인대나 혹은 복벽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장이 빠져나오면서 탈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인기널 리가먼트까지 암기할게요. 자, 우리 다음 장 그림을 보면 저 남자분이랑 이제 근육이 한 가지 나오죠. 우리가 간혹 여러분들께서는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저는 치골이 섹시한 사람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치골이, 제가 이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치골 근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외복사근입니다. 네. external intercostal muscle이라고 하는 외복사근이고요. 사실 치골근은,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죠. 골반과 대퇴를 이어주는 팩티너스라는 근육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몸 안에 아주 깊숙한 곳에 거의 팬티 라인 정도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치골근, 이 치골근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형 어때요? 치골근 섹시한 사람 이런 말 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치골근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이 왼쪽 사진이 치골근 아닙니다.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이 섹시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자, 우리 다음 등 근육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 근육은 복부 근육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몸을 좌우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등 근육의 기능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척추 있죠? 그 척추가 뼈만으로는 균형을 잡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등 근육의 큰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은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척추 기립근, 이렉터 스파인 머슬 보이시죠? 네, 이게 척추를 지지하고 세우며 우리 몸을 뒤로 젖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디스크가 터졌다, 허리가 아프다 이럴 때 그 예방요법으로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라고 하죠. 스트레칭도 있고요. 고양이 자세 이런 것들요. 그리고 수영을 하는 것들 모두 이 이렉터 스파인 머슬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 등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를 친 4가지 단어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한 등 근육, 우리 공부 많이 하면 목이 뻐근하고 아프고 우리 목과 어깨를 등을 이어주는 요 부분에 산처럼 솟은 승모근 있죠. 승모근 암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예방주사 맞는 자리죠. 예방주사가 근육주사일 경우에 바로 이 삼각근 델토이드 머슬에 주사를 맞게 됩니다. 델토이드 머슬, 삼각근. 자, 그리고 남자분들 운동하실 때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등을 위해서 광배 운동, 활배 운동 하시죠? 광배근 같은 말 활배근이고요. 이제 넓은 등 근육을 형성하는 단어이죠. 다음은 깊은 등 근육으로서 이 깊은 등 근육은 갈비뼈 안쪽에 들어있는 근육이에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호흡을 보조하는 역할도 하겠죠? 자, 다음은 주요 팔 근육입니다. 팔 근육은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삼각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상완 이두근, 그리고 그 아래 상완근, 상완근 아래 상완 삼두근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우리 삼각근은 어깨에서 만져지는 게 근육이죠. 델토이드 머슬이라고 했고, 팔에 예방주사를 근육주사로 맞을 경우에 이 부위에 맞게 되죠. 윗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서 벌리는 가장 강력한 근육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있는 상완 이두근, 우리가 이두박근이라고 부르는 근육이고요.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이제 알통이라고 얘기하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이두는 뭐라 그랬죠? 근육의 끝부분이 뼈에 부착되는 것이 두 개의 건이 부착이 될 때 이두라고 한다고 했죠. 이 두를 표기하는 게 바이셉스입니다.
그리고 상완근 브라키알리스 머슬이라고 하고요. 팔굽 관절을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굽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근육입니다. 상완근 브라키알리스 머슬. 그 아래 상완 삼두근은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이나 브라키알리스 머슬 같은 경우에는 팔을 구부리는 데 사용을 했다면 상완 삼두근 트리셉스 브라키 머슬은 팔꿈치를 펴는 데 이용이 되는 근육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근육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4개의 근육 있죠? 자, 왼쪽에서부터 볼게요. 상완 이두근, 바이셉스 둘을 의미한다고 했죠?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 볼록한 알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 뒤쪽에 상완근은 팔을 굽히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근육이다 해서 브라키알리스 머슬 이야기했고요. 그 아래 팔을 펴는 데 사용하는 근육인 상완 삼두근 3개를 의미하는 트리셉스 브라키 머슬까지 우리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마지막 다리 근육입니다. 다리도 우리가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몸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균형을 꽉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엉덩이 근육, 그리고 다리 아래 근육들이 있습니다. 다리 이음뼈 근육들이 주로 엉덩이 근육이고요. 넙다리 근육이 이게 허벅지 근육이죠. 그리고 종아리 근육, 여기 종아리 부위의 근육입니다. 이렇게 볼기뼈 속근육이라고 해서 우리 요가를 하면 속근육을 단련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골반 내측에서 척추에서부터 골반 내측 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근육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엉덩허리근이라고 해서 허리와 엉덩이를 연결해주는 속근육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깥 근육들이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는 대둔근과 중둔근 이렇게 2가지가 나뉘어집니다. 일리아 크라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허리에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나온 딱딱한 뼈 있죠? 골반뼈 만져지는 그 부위가 바로 이 장골릉이라고 하는 일리아 크라스트인데요. 제가 이걸 체크한 이유는 대둔근과 중둔근을 십자로 나뉘어서 이제 이 4분면 중에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부위가 엉덩이 주사를 맞는 부위죠.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왜 자꾸 엉덩이 안 놓고 허리에 놓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맞는 거죠. 요 부위가 만져지는 일리아 크라스트고 거기에서 약간 아래 부위에 이렇게 엉덩이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허벅지 근육입니다. 자, 우리 다시 나왔네요. 치골근. 치골근이 섹시한 남자 좋아한다고 말하면 이제 조금 큰일 난다고 했죠. 그죠? 치골근, 이쪽 안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에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쿼드리셉스 피모리스 머슬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무릎 인대, 슬개 인대라고 해서 무릎 앞에 파텔라라고 하는 동그란 방패 같은 뼈가 있다고 했죠. 그 파텔라랑 허벅지 근육을 연결해주는 파텔라 리가먼트가 있어요. 여러분, 리가먼트와 텐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죠. 네, 텐던은 뼈랑 근육을 이어주는 띠고요. 그리고 리가먼트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띠입니다. 네, 그래서 리가먼트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거, 텐던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슬개인대라고 해서 파텔라 리가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다음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 우리 아까 앞장에서 얘기했었죠? 파텔라 리가먼트, 슬개건인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종아리에 하퇴 삼두근이라고 해서 다리에 있는 삼두, 뼈에 3갈래가 부착되어 있는 근육인데 다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하퇴 삼두근이고요. 3가지 트라이셉스, 하퇴 삼두근이고요. 그리고 손목과 마찬가지로 여기 발목에도 보시면 이렇게 가로띠가 이제 있는 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운동을 도와주는 것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몸에서 탄탄하고 가장 굵고 많은 운동을 하는 텐던이 대표적인 게 이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는 거고요. 종골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의무기록
종골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의무기록지라든지 뭐 수술명이라든지 실제로는 아킬레스건으로 더 표기를 많이 하는 근육이죠. 뒤꿈치 뼈와 이 종아리의 비복근과 장단지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거 우리 텐던이었죠. 텐던인데 어떤 텐던이다? 칼케니얼 텐던이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장이에요. 발등,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뭐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든지 의무기록지에 많이 등장한다든지 하는 단어들은 아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단어, 발목에 이렇게 인대를 지지해주는 띠들이죠. 위편 상신근지대 그리고 하신근지대라는 두 가지 띠라는 게 특징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근육에 이렇게 운동하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빨간 표로 체크해드린 내용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확인하시고 제가 오늘 과제로 이렇게 빨간색 체크한 것들 혹은 체크되지 않은 것 중에도 과제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 용어에다가 한글 의미 적는 거 제가 엑셀 파일 같이 올려드리니까 그거 작성해서 올려주시는 것을 오늘의 과제로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